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재입니다. 네, 술은 인류 역사와 함께 해왔습니다. 제재는 가장 최초로 술을 빚은 생명체가 사람이 아니라는 걸 혹시 아셨나요? 아, 네. 그리스 로마 신화의 디오니소스 아닐까요? 그게 사람이 아니라면 혹시 뭐였나요? 네, 재미있게도 원숭이로 알려져 아, 있습니다. 네. 네, 원숭이가 나뭇가지에 갈라진 틈이나 바위에 움푹 패인 곳에 저장해 둔 과일이 우연히 발효된 것을 인간이 먹어보고 맛이 좋다 보니까 계속 만들어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술을 일명 원주라고도 합니다. 와, 정말 재미있는 사실이군요. 원주, 원숭이가 네. 만든 술이라고 기억을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연말을 맞아 많은 분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지난 얘기를 나누면서 빠지지 않는 것이 술이기도 하잖아요. 네, 각자가 즐기는 술로 한 두 잔씩 하면 즐거운 자리가 되겠지만 아시다시피 과음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과음은 아니야만 못합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은 전주 한옥마을에 계시는 우리 박일도 관장님 모시고 술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관장님. 예, 한옥마을 전통술박물관장 박일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요즘 어때요? 좀 휴관 중일 것 같은데요. 저희 공공시설은 지금 12월 달부터 다시 또 무제한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예. 네, 그랬죠. 예, 전통술 박물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예, 소개 부탁드립니다. 전통술박물관은 일종의 테마박물관인데요. 아, 네. 이런 술박물관이 생길 줄은 국민들은 전혀 몰랐죠. 전주에서 최초로 공립 테마 술박물관이 생겼고요. 아, 2002년도에. 그렇군요. 아, 네. 한옥마을이 막 개발되면서 첫 번째 지어진 건물이 우리 술박물관하고 그 한옥생활체험관이 첫 번째 공립 시설이었거든요. 네. 아, 네. 그 뒤로 여러 가지 공립시설들이 생겼죠. 예. 그리고 2002년 한옥마을이 시작되면서 우리 술을 알아보자 해서 생기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술 교육들이 진행됐었습니다. 그래서 네. 전국에 지금 술 교육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 전통술 박물관에서 술을 배웠거나 하시는 분들이 전국에 지금 강사로도 많이 활동하고 계시고 아, 네, 그렇군요.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네, 그러니까 저쪽 그 대한민국 술 박물관이 또 하나 있어요. 거기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대한민국 술박물관은 어디 있나요? 예, 상관 쪽에 위치한 곳인데요. 그것은 좀 그 위험한 발상인데요. 아, 네. 그건 완주군이 운영하는 네네. 완주군 술테마 박물관이고 아, 네. 네. 전주 전통술 박물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호 지자체에서 만든 1호 박물관이고 그 구이 쪽에 있는 것은 완주군 술테마 그 박물관 그렇습니다. 와. 저희 전통술 박물관이 이제 여러 가지 관람객들도 많고 관심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술 박물관이 6개가 생겼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자체 예산이 많은 완주군 같은 경우는 커다랗게 만들었죠. 예. 네. 1호라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 것 같고요. 그렇죠. 저희 네. 술박물관이 1호를 띄고 있는 게 많죠. 1호 공립술 박물관이기도 하지만 농림수산식품부하고 이제 국가가 인증하는 술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1호 또 교육기관으로 와. 인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한강이라면은 얼마 전까지는 저희 전주에 있는 우리 술 교육관만이 유일한 정부가 인정한 술 교육기관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아, 네, 오늘 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예. 네. 전주 시민들은 오히려 한옥마을을 좀 자주 안 오시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외부 관광객들은 많이 하세요. 그래서 네. 저희들이 1년 단위로 보면은 그 우리가 여러 가지 체험을 하는데 한 5천 명 그리고 무료 체험이 한 100만 명 정도 이렇게 체험을 해요. 아, 술 네. 교육을 하고 있어서 네, 네. 네. 외지인들은 많이 압니다. 그런데 전주 시민들은 잘 모르고 계세요. 예. 아, 그래서 체험 프로그램도 지금 되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 안에는 또 술도 많은 술들이 각각 종류별로 또 전시가 많이 되어 있겠군요. 일종의 저희들이 이제 전시도 하지만은 그걸로 만족을 못하니까 이제 고식문헌이라고 하는 것은 1959년 이전에 만들어진 책들을 고식문헌으로 우리는 이제 네. 그 인증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술 담는 법들 그러니까 1500년 뭐 1600년 뭐 이렇게 조선 중엽 후기들에 만들어진 술 빚는 법들이 거의 사라졌거든요. 네. 그런 술들을 복원하고 재현해서 우리가 이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전통주는 무엇인가 네. 한번 먹어보고 네. 우리 전통주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려면은
먹어봐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네, 부의주니, 그렇죠. 네. 뭐 향원주니, 뭐 연엽주니, 과주니, 뭐 이렇게 어디 소설책에선가 한번 들어본 듯한 술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술들을 직접 저희들이 복원해서 관광객들에게 먹여주고 이 술은 어떤 것들인다, 뭐 인문학적으로 설명도 해주고 그런 네, 네.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이제 체험 프로그램이 다종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술은 뭘로 만드는 거고 어떤 술 마시고 세상에 여러 가지 술 종류들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고 동북아 술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술빚기를 문화 정체성하고 그 나라의 어떤 농업 먹거리 DNA가 뭉쳐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농산물 주업으로 하는 것들과 술과 연관이 돼요. 예를 들면 간단하게 뭐 프랑스는 포도 농사를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잘 되는 포도 농사하고 이제 빵 먹는 나라를 코큰 나라 사람들은 밀이나 보리 농사를 많이 하니까 맥주를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걸 이제 증류하면은 뭐 브랜디가 되고 위스키가 되고 하지만은 이 동양권 술은 신석기 시대 이후 술주자라는 그 언어가 그 이글유자거든요. 네. 그래서 그 빗살무늬 토기를 상용화한 거에 이제 술주자 그 가운데 들어가는 게 장독대가 이렇게 해서 빗살무늬 토기 네네. 이렇게 그려져 있는 네. 건데요. 이제 우리가 신석기 시대 그리고 불이 시작되면서 발효를 우리 동양권은 알았던 것이 이제 우리 갑골 문자를 통해서 알게 되고 네. 우리 동양은 이제 주식이 밥이잖아요. 밥. 네, 그렇죠. 밥이 되는 건뭐 쌀밥도 있지만 보리밥도 되고 수수밥도 있고 조밥도 있고 그 다음에 기장밥이 있어요. 그 네. 위에는 밥이 안 되는 거 밀가루는 죽이지 네. 밥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 재료가 동양권의 그 주식인 밥을 담는 걸로 술을 빚었던 건데 이제 그것을 이제 누룩이라는 발효제 동양에만 네.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런 음. 것들. 그래서 이제 일종의 그런 술빚기를 직접 또 체험을 해보고 술빚기 과정에서 이제 중요하는 소주 내리기 체험이라든지 또는 뭐 술빚기 과정을 판화로 만드는 체험이라든지 또 전주만이 갖고 있는 모주 만들기 체험이라든지 아, 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들을 네네. 함께해서 관광객들의 만족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맛보고 만들어보고 이런 체험들이 주를 네, 이루는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술 교육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예, 교육 내용은 어떤 건가요, 혹시? 일단은 이제 우리 술을 저희들이 이제 관광객들이나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우리 술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은 대개 이제 막걸리, 소주 뭐 기껏하면 안동 소주 이 정도 하고 우리 술이 뭔가를 대부분 몰라서 네. 술빚기를 하면서 우리 술은 어떤 거다 설명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술빚기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여행을 와서 잠깐 동안 빚어보는 단기 과정 체험 빚기가 있고 네. 그다음에 중기 과정이라고 그래서 4시간씩 10광자를 해서 우리 술은 어떤 거다를 개괄적으로 아는 오. 그러니까 술도 몇 가지 빚어보고 우리 술의 발효 원리라든지 숙성 네.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심화 과정이라고 해서 전문가를 꿈꾸는 분들을 위해서 네. 발효 원리라든지 양조 원리라든지 또 뭐 양조장 허가라든지 이런 것까지 종합적인 것을 교육하는 이게 3단계 술 교육 과정이 있어요. 아, 네. 정말 폭넓기도 하고 깊은 교육까지 모두 다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관광객들이 오셔서 체험을 하게 된다면 그분들이 오셔서 무료로 체험을 하고 마셔보고 음미해보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테고요. 이제 혹시 아까도 참관하는 데 말씀드렸지만 있어서 무료 체험도 있고요. 네, 네. 재료비 정도는 유료로 하는 체험이 있고 네, 무료로 그냥 어떤 술 종류를 먹어보고 싶다든지 그러면 그런 것들을 무료로도 진행하는 게 있고 네, 직접 빚어보고 그러면 이제 쌀값이라든지 네네. 이런 최소 재료비들을 체험비로 받고 있습니다. 아, 최소한의 예, 그 그렇습니다. 비용을 아, 돈을 네, 내고서 예, 혹시 프로그램 체험 종류 그 요금이 혹시 최저 금액에서 최고 금액까지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3,000원에서 2만 원까지 있습니다. 아, 그렇게 있네요. 아, 그렇군요. 네네. 예, 관심 있는 분들은 음흠. 예, 쉽게 좀 접근해서 만들어 볼 수 있는 일단은 어떤 참가하시는 분들은 다 좋아하세요. 아, 그러시군요. 특히 외국인들도 많이 참가를 하시는데요. 그런, 아, 예, 예. 외국인들 중에서도 우리 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술 얘기 듣고 싶습니다. 예. 이미 100년 전에 우리 전통 술 비법이라든지
그 많이 없어졌다고 제가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방법과 그 우리 술의 종류 듣고 예. 싶습니다. 이제 저희 우리 술이 얼마나 홀대받고 있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나라나 민족은 술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민족의 문화 정체성하고 농업 정체성을 기억하는 건데 우리는 이제 일제 36년이라는 침탈사를 겪으면서 우리 술이 네. 거의 다 사라졌어요. 동북아 지역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술 빚기 과정은 일부는 비슷하고 나라별로 좀 다른데 네. 일본이나 중국은 자기 술들을 잘 보존하고 있죠. 지금도 일본 같은 경우는 사케라는 술, 뭐 중국은 세계 3대 명주 그 마오타이라든지 중국의 10대 명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네. 네.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그 나라의 술을 잘 보존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아프게도 일제 36년을 거치면서 일본식 현대 양조법을 배우면서 네. 일종의 이제 강제적인 거였죠. 우리나라의 술의 일본의 특징은 가양주라는 거거든요. 네. 아, 네. 네. 가양주는 우리들 어머님 뭐 옛날에는 김치 다 집에서 담갔잖아요. 우리나라도 술 담기를 각 집집마다 명가 명주라고 해서 뭐 밀성손 씨집, 전준희 씨집, 여산송 씨집 다 다르게 담았거든요. 그래서 집집마다 그 술 맛이 그래서- 다른 것이 또 있었군요. 그렇죠. 음. 그래서 명가 명주라고 하는데 일본인들이 한국을 침탈하고 들어와서 보니까 이 신고를 하고 자가양조를 하는 것이 없으니까 주세를 만들면서 법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우리 민족이 일본인들이 권장하는 주세법대로 술 빚기가 좀 어려웠어요. 네.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일본은 이제 수량 제한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일본주는 뭐 종종 좋은 청주라고 해서 많이 팔아도 되는데 조선주는 쌀 2석 이상은 담지 마라. 아, 또는 쌀 1석 이하로 담으면 허가 취소. 이게 가장 힘들었던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술은 담는 법이 좀 복잡해요. 왜 복잡하냐면 우리는 이제 유교를 믿는 나라였기 때문에 네. 술의 가치를 하늘에 올리는 술이었기 때문에 네. 아. 굉장히 존중했거든요. 네. 그래서 한 번 빚어서 체주에 먹는 술을 단양주라고 하는데 네. 조선 시대는 단양주는 거의 빚질 않았어요. 초상이라든지 급할 때만 단양주를 빚었고 나머지는 잘 빚어진 단양주 밑술에다가 또 하나의 덧술, 그게 이제 발효가 되면 덧술하면 2향주, 또 덧술하면 3향주, 또 덧술하면 4향주 이렇게 해서 옛날에는 내곡 향원주라든지 향원주 같은 경우 이런 술들을 보면 12향주, 1년 내내 덧술하면서 술의 품격들을 올렸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일본식 현대양조라든지 계량 누룩을 쓰면서 그게 불가능해지니까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술 방법이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당시 일본인들이 그 술을 못 빚게 얼마나 강압적으로 했냐면은 지금 돈으로 보면 당시 벌금이 2,000원이었는데 당시에 쌀 한 가마니 값이 한 10원 정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법으로 보면은 술을 담으면 절대 안 돼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할머님 세대들이 그 거기에 신고하기에도 처음에 백성들은 한 70% 가담을 했다가 몇 년 지나자마자 이게 너무 불편하고 할 수가 없으니까 다 탈퇴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양조장 일부만 허가를 내고 가양 주류하던 사람들은 다 탈퇴를 했죠. 그래서 할머님들이 어떻게 술을 담았냐면 중향주는 못 담으니까 단양주로 술도가지를 땅에 묻어서 네. 급하게 한번 익으면 체주해 먹어야 되니까. 네. 네. 그래서 밀주라고 몰래서 담아 먹는 아, 네. 밀주를 그렇군요. 담아 먹은 거죠. 밀주가 그렇게 또 시작된 그래서 얘기군요. 도가지를 땅에 묻고 거기에다가 지푸라기라든지 나뭇가지 뭐 덕석, 멍석 이런 것을 덮고 밀주 단속반이 오면은 술 담은 흔적을 안 남기고 익으면은 바로 체주해서 먹는 그렇게 해서 이제 한동안 우리 술이 있다가 1965년도에 우리 술이 완전히 또 사라진 게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 때 쌀로는 양조장에서 술을 못 담게 했어요. 이유가 그랬죠. 뭐냐면 6.25 전쟁 치르고 먹을 게 없는데 네. 양조장에서 부잣집들만 술을 빚어 먹으니까 그래서 요즘 젊은 분들이 먹는 술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된 GMO 밀가루에다가 그러니까 일종의 인공 발효 효모 술약이라고 하는 이스트균 같은 것을 넣어서 알코올 발효만 잘 시킨 거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일종의 밀가루 물이죠. 네. 옛날 술 맛이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막걸리 병트에 보면은 아스파타민, 올리고당, 뭐 이렇게 구연산 여러 가지 인공 첨가물을 옛 우리 술을 흉내낸 인공 첨가물을 들여서 아하. 그걸 막걸리라고 이렇게 파는 거거든요. 아하. 원래 막걸리는
옛날에 잘 빚은 술에다가 물을 좀 더 먹고 싶어서 물을 좀 타서 며칠 동안 발효된 것을 막 걸렀다고 해서 막걸리인데 그게 이제 변형이 돼서 1965년도부터는 밀가루에다가 엄청난 많은 물을 넣고 인공 효모를 넣고 빚으니까 그것을 이제 막걸리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었죠. 네. 소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소주는 한자로 불태울 소자거든요. 네. 소주란 말이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동양권에서는 소주라고도 했고 또 세기업다고 해서 백주라고 되어 있고 또 불을 태워서 증류시켰다고 해서 화주라고 되어 있고 네. 또 이슬처럼 막다고 해서 노주라고도 했거든요. 아우, 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세상의 모든 소주는 원리가 똑같거든요. 네. 증류한다는 거예요. 불을 태워서. 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는 55도가 되면은 메칠 알코올이 기화가 되고 75도, 77도가 되면 에칠 알코올이 기화가 되고 100도가 되면 물이 기화가 돼서 그게 차가운 관이나 이런 것을 통과하면서 액화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포도주도 마찬가지고 맥주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동양의 곡물주류를 내는 것을 소주라고 부르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드시는 뭐 JJ 뭐 이런 소주 뭐 물방울 소주 이런 것들 다 소주가 아니잖아요. 그건 주정에다가 물을 탄 거잖아요. 그래서 희석식 알코올 물인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규제를 안 하다 보니까 소주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우리 술이 제대로 좀 그 영광을 좀 입으려면 소주 문화를 발전시켜야 된다는 거죠. 옛 방식의 소주, 네. 중류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 아, 그렇군요. 그래요. 굉장히 많은 이 술의 종류들을 좀 말씀해 주셨어요. 예. 예, 우리 술이 여러 종류가 있다라는 거, 우리는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 지금 해봅니다. 예, 관장님 혹시 좋아하시는 술 있으세요? 그 중에서 제일 맛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술? 제가 외람되지만 세계 3대 명주라고 하는 것이 포도주, 백포도주를 중류한 꼬냑이고 네. 맥주를 중류한 게 이제 스코틀랜드산 위스키, 맥주를 위스키. 중류한 네네. 스카치 위스키라고 네. 하죠. 그리고 이제 중국의 마오타이주가 있는데요. 네. 중국의 마오타이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동양권 빚는 법이 이제 중국의 술은 대부분 고량이잖아요. 고량은 우리나라 말로 수수거든요. 중국은 이제 고량이나 쌀로 술을 많이 빚었어요. 그래서 그 마오타이주를 중국 술이지만 좋아하고 우리나라 술은 특히 우리 지역에서 빚는 이강주라든지 이강주. 진안 네. 홍삼주라든지 이런 아, 것도 네. 좋아하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냥 복원하고 빚는 술 가운데 한양 양반들이 빚어 먹었던 정월 3해일 해날 밑술을 담고 두 번째 해날 덧술을 담고 세 번째 해날 설을 담아서 그걸 삼해주라고 하거든요. 그걸 100일 동안 도봉 휘 저어서 중류한 술을 삼해소주라고 하는데 제가 빚은 삼해소주가 맛있습니다.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네.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관장님께서 즐겨 좋아하셨다는 그 술 저도 기회가 된다면 한 번쯤 한두 잔 정도는 한번 음미해보고 싶습니다. 혹시 시간이 된다면 마지막으로요.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주세법상으로 지금도 세금을 걷고 있는데 2013년도에 전통주 등에 관한 진행에 관한 법률이 성립됐거든요. 아, 네. 네. 근데 이제 일종의 무형문화재로 등재됐거나 각 지자체별로 지역 특산주거나 이렇게 농림수산부 장관이 인증한 술을 전통주 등이라고 하는데 그 술들이 걷어지는 주세가 몇 퍼센트냐면은 0.4%입니다. 네. 그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곡물로 빚거나 누룩으로 빚거나 역사적 전통을 갖고 있는 그런 술을 농림부가 쌀 소비를 위해서 전통주로 인증하고 있는데 그게 0.4%고 99.6%는 다 수입산 곡물, 아우. 수입산 인공 발효균 또는 수입 술 이런 것들인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먹거리와 농업을 지키는 것은 술상과 밥상이거든요.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술을 드시지만은 그것이 우리 곡물로, 우리 기술로 뭐 이런 술을 마시면은 농업과 문화를 지키는데 네. 핵심 1번이고요. 네, 네. CO2를 줄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길거리를 줄이자. 그러니까 로컬 푸드를 많이 먹자는 운동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통 배기량을 줄이는. 그래서 로컬 푸드 제철에 그 지방에서 난 그 음식 재료를 이용한 음식 그리고 술 이런 것들을 먹는 습관들을 좀 많이 전 국민들이 특히 젊은 분들이 그러니까 외국에서 프랑스 파리에서 만든 와인은
초등생 발효거든요. 아, 네. 네. 근데 그런 것은 굉장히 높이치고 우리나라 술은 관심을 안 갖는 것을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평소에 가주셨던 관장님의 말씀을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예, 전달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좀 잘 이해를 하시고 우리 술 지키기에 우리가 모두 좀 관심을 좀 더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관심이 참 절실한 때인 것도 같습니다. 네, 술은 정직한 친구입니다. 마신 만큼 취하게 되겠지요. 예, 할 일 없는 백수도 한잔 하면 백만장자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흘에 한 번 마시면 금이라고 하고요. 밤에 마시는 술은 은이라고 해요. 네. 낮에 마시는 술은 구리라고 하고요. 아침에 마시는 술은 납이라고 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술에 대한 지혜인데요. 오늘 이해하기 쉽게 술에 대해서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주신 술박물관 박일두 관장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술은 사람의 거울입니다. 절제와 자중함이 으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